36번. 주어가 자율성이고 동사는 can be네. 뒤에서부터. 자유발언, 표현 자유의 기준에서 개인에게 주어진, granted 되어진 자율성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, 그리고 그 성격에서 관계적일 수도 있지. 여기서 개인적의 의미는 화자의 관점으로만 이해되는 게 개인적인 거야.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그 자율성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자율성, 그리고 관계적 자율성이 있대. 성격에서. 그다음에 A번 같은 경우에는 후자의 측면이란 말이 나오는데, 후자에 대한 진술은 지금 관계적 측면이거든. 그래서 그 진술 다음에 써야 되고. B번은 개인적 측면에 대한 내용이고 C번은 however로 출발하지. 그래서 위에 반대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개인적 측면, 그러나 관계적 측면, 관계적 측면에 대한 진술 순서니까 답은 B 먼저 쓰고 그 다음에 C, 그 다음에 A 순서로 하면 되겠네. 그래서 답은 3번이겠네. 자, 해보자. 그래서 개인의 발언은 보호되어져야만 해. 왜냐면 걔네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자기의 인성을 발달시키게끔 허락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, 그리고 자기의 소신껏 말할 수 있는 것, 그래서 인성을 개발하는 건 중요한 문제야. 이 부분은 심지어 bearing in mind, 마음속에 품어두더라도 란 말의 분서네. 이러한 발전이라는 게 오직 가능하지 사회적 삶에서.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진 않지. 이것이 의미하는 건 사실은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이고, 아마도 타인과의 협력, 그러니까 타인과 관련되어 있고 타인과의 협력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. 그것을 염두하더라도 개인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성 발달에 중요하다라는 얘기야. 그러나 이 관계적 자율성이라는 것도, 사실 관계적 자율성이라는 것은 take를 보고 into account를 봐야겠다.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니까, 발언에서 그 청중에 대한 이해관계, 이득과 손해, 인터레스트를 또 고려해야 돼. 그래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게 관계적 자율성인 거야. 발화, 표현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거든.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defamation, 명예훼손이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아니면 특정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헤이트 스피치의 사례에서처럼 타인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거든. 내 자유로운 발언이. 그래서 유럽의 법률 체계는 또한 take into account를 고려하다니까 후자적 측면, 즉 관계적 측면, 내 발언이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, 이 측면을 고려한다고 해. 뒤에 보시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때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고려한다는 거야. 그래서 유럽의 법률 체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대. 어떤 경우냐면 in interest of는 뭐뭐에 관련해서 뭐뭐의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야. 그래서 그 발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affected 된 사람들의 그러한 자율성과 관련해서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.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사회적 공존의 안정성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야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발언의 자유에 대한 얘기고, 발언의 자유는 두 가지 측면, 개인적 측면 그리고 화자의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고, 화자의 측면에서 특히 개인의 발언을 제한하는 경우는 화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라고 썼네. 자, 여기까지.